이병철 변호사님, 혹시 그 해볼까요? 명태균 씨한테 전화를 한번 이렇게 걸어주시면 네. 저희가 통화 닿는다면 대화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우리 네, 그 저희가 뭐 앵커분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 서울지검에 조사를 2번이나 받지 않았습니까? 네. 뭐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명 이제- 사장님, 네, 지금 여기 경향TV 구교영 기자님 스피커폰으로. 하고 오윤혜 예. 예. 지금 그 김성환 방송 진행 평론가님. 중인데 네. 네. 이병철 변호사랑 또 김성환 평론가님 해서 네. 질문 너무 궁금해하는 게 많다고 네. 좀 예. 아니, 답변 좀 해주세요. 안할 것 같은데. 아 선생님 다른 게 아니고 이번 주에 서울지검에서 2차례 조사 받으셨잖아요. 네. 그 2차례 조사는 주로 어떤 내용을 주로 받으신 겁니까? 그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오세훈 잡으러 창원에서 서울까지 갔다고. 네네. 그럼 오세훈 시장 위주로 이제 조사를 2차례 받으신 거군요. 네. 그것도 그렇고 그러면은 사실은 저희는 궁금했던 게 그 김건희 네. 씨에 대해서도 일전에 네. 이제 소환 통보 변호인과 일정 조율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문제 네. 같은 경우는 이미 창원에서 조사를 받으실 때 다 네. 끝났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럼요. 다 끝났고요. 네. 그 제가 145일 이제 교도소에 있었는데 네. 그때 뭐 맨날 조사 받았어요. 아, 그 문제와 그리고 이제 관련해 가지고요. 그럼요. 그 검찰에서 다 조사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 진술을 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참고인 조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참고인 조사를 해서 나와 있던 새로운 증거들, 제가 모든 걸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교도소 안에서는 제가 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색하거나 뉴스를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기억났던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황금볼에 나왔던 증거들, 뭐 이런 것들 조사했고, 또 그 다음에 참고인 조사하면서 나와 있던 증거들을 다시 이제 저한테 재질문하고 확인하는 거.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일이 이제 전체적인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사람의 기록이라는 게 기억이라는 게 굉장히 불완전하기 때문에 조사를 받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깜짝 놀랄 만한 증거들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혹시 조사 받으면서 좀 그런 순간을 좀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깜짝 뭐 놀라는 거요? 제가 기억 못하는 예를 들면 두 사람 간의 관계인데 예를 들어서 뭐 네. 김건희 씨가 여사일 때 예를 들면 네. 대화를 나눈다거나 통화했던 녹음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까지 네. 공개되지 않은 정보들도 혹시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제시받은 적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아니 그거보다도 네. 제 기억이 검사들이 깜짝 놀랐죠. 아, 우리 명태균 사장님의 기억에 깜짝 놀랐다. 네. 왜냐면 제가 진술을 다 하고 그 다음에 12월 12일 날 황금폰을 제출하거든. 이미 제출합니다. 네. 그래서 황금폰 포렌식을 우리 여태영 변호사가 2달 동안 참여를 하거든요. 아, 그 포렌식 하는 과정에. 네, 저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그러면 그 전에 제가 진술했던 게 그 황금폰 포렌식 하면서 다 나왔어요. 대조를 해보니까 그 말이 그대로 입증이 됐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네. 검찰도 그 신뢰성에 대해서 과연 이 사람이 그런 것을 했을까, 네. 그런 일이 있었을까라는 거에서 의구심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 황금폰에 나온 파일 자체가 60만 개입니다. 아, 60만 개나 되기 때문에. 네. 예, 60만 개인데 그거를 검찰에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디지털화 시켰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은 대부분 이제 정황 증거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 가면 뭐가 있을 거고 뭐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다 해줬어요. 그러면서 과정 속에서 이제 오세훈 시장 관련된 것들이 다 나온 거예요. 아, 그렇게 나온 것이고. 그리고 이제 네. 사실은 그 사장님 입장에서는 당시 공직 추천했다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 기자들한테 설명해 주신 대로 추천이라는 게 성사가 됐다면 이게 사실 법률적으로는 그 추천을 받았던 당사자 입장에서는 부탁을 들어준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돌려 말하지 않고 말씀드리면은 그 예를 들면 김영선 전 의원 추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김건희 씨라든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걸 받아서 이제 이행을 했다는 게 검찰의 관점인 겁니까 지금? 그거는 이 경향 TV에서 제가 이야기하면은 네. 댓글에 악성 댓글이 많이 붙을 건데 그 사실대로 얘기할까요? 아, 그래 사실대로 뭐 적당한 수준에서 길게 들어가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구독자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겁이 나서 못할 것 같아 내가. 아니 그러니까 뭐 저희는 뭐 다른 진실을 방송에도 예. 진실을 얘기하는데 진실을 얘기하면 다 또 뭐라 그래. 아니 근데 네.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이제 그 적어도 이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건의 본체 관계에 대한 이해도는 높기 때문에 가장 궁금한 거는 우리가 2022년 5월 9일 취임식 전날에 이제 통화 받으시고 이런 과정이 좀 이제 있었잖아요. 네. 그거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게 이제 어차피 그 검찰에서 국민의힘 당사하고 다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 자료로 해봤겠지, 대조를 했겠지. 예. 네, 회의로 가고 다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거는 검찰이 어떤 적정 어떤 시기에 그거에 대해서 발표를 할 겁니다. 아, 관련 내용을. 근데 저는 네. 근데 저는 그 당시 제 입장은 뭐였느냐면 우리가 그 대선 있지 않습니까? 대선을 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권을 이제 새로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 그때 대선이 3월 9일 날 이제 선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 다음에 6월 1일 날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합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대선 기여도에 따라서 그 공천 이제 심사가 가장 대선 기여도에 따른 어떤 그런 공천이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때 의창구에 출마한 사람들, 김영선 의원은 그 당시에 아마 4, 5년 동안 여기 경남에 내려와 있었어요. 네. 거기서 출마도 하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쪽에 출마한 사람 중에서 대선에 기여한 사람이 김영선 의원. 그 다음에 김종양 그분은 이제 어느 이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 어떤 활동을 안 했어요. 직함도 대선 기간 동안은. 네. 나머지 분들은 기초단체 이제 시장에서 나갔다 떨어진 사람들. 예, 그렇게 출마를 하게 됩니다. 네. 예, 그리고 그다음에 김상민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면 네. 구독자가 떨어질 건데. 아, 김상민 전 의원이요? 아니,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네. 검사. 김상민 그 검사, 전 검사, 지금 국정원 특보하신다는 분. 네, 제가 여사가 네.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3, 4일 동안 한 6, 7통화 정도 통화를 합니다. 텔레그램으로 통화를 하는데 김상민이 검사가 그 조국 수사 때 고생을 했다.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조금 좀 도와주라. 박한수 지사한테도 연락을 했다. 뭐 윤한홍 의원도 김상민 검사 뭐 이야기를 한다고요. 네. 여사께서. 근데 제가 그냥 거부하잖아요. 그렇죠, 맞지 네. 아니하다. 그럼 제가 물어보는 거는 좀 진보 성향에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그런 전화가 왔을 때 영부인이 2년차 돼갖고 그때 총선 하기 전이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전화를 받는 사람 중에서 거부할 사람이 있겠어요? 상황적으로, 네. 아니 그걸 거부할 수는 있는 사람이 있냐고. 내가 박범계 장관님한테 물어봤어요. 그 제 나름대로의 공정과 정의라고 생각해서 네. 그냥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있었고, 네. 저희 세간에 또 알려지기로는 이제 물론 선생님하고 물어보세요. 예. 네, 사장님하고는 사실은 굉장히 질이 다른 분으로 여겨지긴 하는데 그 건진법사가 요즘 시끄러운데 예전에 보면은 뭐 예전 윤한홍 의원 개소식인가 국회의원 사무실 개소식인가 선거 출마할 땐가 그때 이제 방문했더니 그 뭐 건진법사가 와 있었다 이런 장면을 목격했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장면을 목격한 게 아니고요. 네. 거기 온 게 아니냐라고 내가 물어봅니다. 아 물어본 거군요 그게. 저는 선거 사무실에 잘 안 가요. 아 거의. 안 갔는데 네. 안 가는데 어르신이 누가 모셔다 달라 해서 모셨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 이 건진법사와 관련된 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돼서 그래서 이제 거기 윤한홍 의원의 가장 이제 친한 친구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분한테 내가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 맞다고 하더라고. 아 왔다 간 게 맞다 예. 사무실에는 네. 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말이 와전이 된 거고. 그저께 이제 조사받고 한 11시쯤에 나와요. 네. 윤상현 의원을 만나요. 아 그러셨다면서요. 네. 예, 나왔는데 윤상현 의원을 만났고 그다음에 그 뭐 경호처장이 가는 사람은 통성명을 만나지를 못해요. 아 직접 본 건 아니고. 네. 못 봤어요, 저는. 그런데 이제 그때 경향신문 기자가 네. 저는 그 기자들 오면은 그냥 옆에 붙어서 그냥 다니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네. 네, 경향신문 기자가 이제 기사를 쓴 거예요. 근데 그 기사는 내가 그때 여기 도착이 한 6시 반인가 이렇게 도착해요, 새벽에. 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전 정의당 당대표 여영국 형님을 또 만나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래갖고 그 형님하고는 이제 한 3시간 넘게 같이 지냈는데 그때도 우리 경향신문 기자가 있었는데 저쪽에 윤상현 그 형님 그만 보도하고 저는 여기 여영국 전 정의당 당대표는 보도를 안 해. 아 그 같이 만난 건데. 그 사람들 다 뭐냐면
전체 어떤 스펙트럼이 넓어요. 네. 그래서 다 좋아해요, 저를. 저도 좋아하고. 근데 한쪽으로만 자꾸 이게 몰아서 얘기하니까. 네. 예. 저는 그 질문을 안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그러한데 그 궁금한 네. 건 뭐냐면은 사실은 네. 본인의 네. 그런 그 사건 관계 말고 개인적으로 네.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전망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번 대선 사실은 그 네.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지금 굉장히 이렇게 변수들이 많은 대선으로 보이는데 뭐 네. 누구를 콕 집어서 꼽아주셔도 좋고 어떤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만들기 나름이에요. 판 구도가.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어저께 새벽에 도착했는데 네. 우리 집사람이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재명 대표가 오늘 난리 날 것 같다. 그랬더니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네. 지금도 또 얘기하면 또 무당이라고 그러고 뭐 역술이나 또 할 거 아니에요, 방송에서. 네. 내가 말이 겁이 나서 못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자, 김문수 후보하고 지금 한동훈 후보가 뭐 한대요. 그래서 내일 결론이 나옵니다. 네, 토론회 이런 거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네. 관심도 없고. 예, 근데 우리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해져 있어요, 그거는. 왜냐면, 김문수 후보는 우리가 비교하면 제가 잘 아는 거고, 저 거북이. 거북이, 예, 그 다음에 우리 한동훈 후보는 토끼. 토끼. 예, 거북이와 토끼가 경쟁하면 누가 이겨요? 야, 거북이가 이겨버리네요. 네. 바다에서. 예, 그게 아니라, 네. 바다에서 경기하면은 거북이가 이기는 거고, 아, 예, 육지에서 하면 토끼가 이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선거, 누가 출마하느냐, 어떤 선거냐, 그러면 어떤 경기장에서 하느냐, 룰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보통 85% 90%가 후보가 결정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50대 50 선거에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바다에서 선거를 치른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이? 끝났잖아요, 김문수로.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밑에 있는 사람들이 김정혁 씨라는 사람들, 아이고 또 그게 또 명예훼손이나 걸리겠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분들이 네. 아니 생각해 당내 경선에서 철저 1차, 2차는 당원들 중심으로 세를 모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3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양자 결선을 하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본선 경쟁력으로 이제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동훈 후보 됐겠죠. 네. 예,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참모들이 그거 가서 자기 후보를 그냥 죽여버렸네. 야, 이거 그러면은, 뭐 네. 내일 보면 알아요.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사실 네. 이제 바다에서 이제 1차전에서는 김문수 이제 후보가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은 네. 결국은 단일화라는 게 또 한덕수 이제 후보가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두 사람의 대결 같은 경우 육지에서 하게 되면 한덕수가 또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유비하고 간우하고 장비가 여포하고 세 명이서 1대 3으로 싸워요, 안 싸워요? 아, 안 싸우죠, 그렇게는. 예. 싸우죠. 삼국지 안 읽어봤구나. 참 네. 반장하다. 네. 예, 여포하고 싸울 때 1대1로 누가 이겨요? 3대1로 싸우죠. 네. 그거 봐 비겁하다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준석이하고 한덕수하고 김문수하고 조합이 되겠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 상황에서는 예, 그러면 김문수의 큰 양보가 있겠네. 예,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야 이준석이가 거기 들어갈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지지. 그러면 우리 이준석 그 후보도 종국적으로는 한덕수 후보에게 양보해서 3대1 대 하나로 합쳐서 이재명 후보와 싸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네. 김문수 후보의 이제 행보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막말로 우리 그 이준석 후보가 한덕수 비상계엄을 한 국무총리한테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요. 명분이 네. 없잖아요. 네. 그 명분은 김문수가 만들어주겠죠. 아, 결국은 거기서 자, 지금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구독자 떨어지는데 괜찮아요, 이야기해도? 아니, 구독자 아직 안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괜찮습니다. 예. 댓글에 막 욕 달리는 거 아니,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네. 예, 저는 원래 솔직해요. 네. 예, 그 자도하고 우도 아니고 양눈으로 보라고 세상을. 예. 그리고 그 말씀드리면 지금 가장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예요? 지금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관세 압박이 제일 지금 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제 연출이 중요한 거예요. 한자는 사람들 기획하는 게. 네. 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막말로 진짜 아시아 연구소나 이런 데서 나와서
대미 정책 관세와 관련돼서 트럼프의 압박에 대해서 네. 어떻게 해결할 거느냐. 영어로 아마 토론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혁명가 그러니까요. 가지고 네. 우리 시기에 필요하겠어요? 아니면 우리 국격에 맞는 대선 후보가 필요하겠어요? 이렇게 나올 건데 그쪽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네.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그럼 어떻게 방안을 세워야 될 거냐?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다 대세라고 자꾸 해버렸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음. 아무튼 간에 그 선생님 말씀 통화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기회 되면 저희가 종종 연락드리고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 좀 이렇게 그 통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설적으로 물어봐 주세요. 근데 구독자가 떨어질까 싶을 때 걱정인데. 그럴 것 같아서 좀 끝내려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박주민 네. 의원하고요. 네. 12월 7일 날 왔었어요. 누구요? 작년에 박주민 의원이. 아, 네네. 그다음에 박범계 장관님이 4번을 저희 찾아왔어요. 압니다. 네. 예, 그때 이런 얘기를 다 했어요. 아, 그 정치 전망에 대해서? 전망에 대해서 네. 제가 다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하는 쪽이 승리할 거다. 알겠습니다. 네. 예. 저희가 사실 다른 게 그리고 아니고, 네. 이런 거는 공개적으로 물어보시면 안 돼요. 네. 구독자가 떨어지니까 어.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셔서 네.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알겠습니다. 네. 제가 리얼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네,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참조해서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병철 변호사님한테 네. 제가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좀 전해 네. 오늘 통화 감사합니다, 선생님.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명태균 씨와 통화 나눠봤고요. 오늘 너무 길게 저희가 대화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오인혜 씨의 세 줄 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한 걸음도 못 나가게 하는 부패한 집단, 검찰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있었다. 그래서 이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면은 대법관이든 대법관 할아버지든 제대로 날아간다는 걸 국민들이 보여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